자, 9시 33분이고요. 단기 공약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초에 설정해드린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뭐 뚜렷한 종목은 없어요. 파스코 같은 경우에도 쭉 뻗어 올랐다가 13,000원 공방 지속되고 있는데, 거래량 부분과 거래대금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는 충분히 충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차례 이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여간에 유비케어든 파스코든 한 종목 한 종목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5월 5일 날 4시간 교육이 있는데 17시 30분부터 21시 30분 쉬는 시간 빼면 4시간이 채 안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1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을 진행을 또 별도의 날짜 5월 6일이든 7일이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교육 녹화방송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VOD 드리니까 VOD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만원 상당의 USB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는 일단 교육 강의 부분에 대한 USB도 추가적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의 USB가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전 기준에서 단기 공약주에 대한 문자죠. 문자 나가게 되면 교육 받으신 대로만 해도 움직임을 가져가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 가장 흥분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경협주죠. 경협주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물량 어쩌라 그랬어요? 전량 차익 실현 하시라고 그랬죠. 예.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상한가 포착, 그리고 단기 공약주 포착, 편입 단가, 목표 주가 설정 방법, 차익 실현 방법, 손절 방법, 그렇게 해서 단기 공약주만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더라도 일단은 어찌됐건 교육 비용 다 뽑아내시는 거고, 주도주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배우고, 외국인 기관 수급을 통해서 주도주 배우고, 주도주에서 어떤 걸 기준 잡아요? 주도주의 목표 주가 설정 방법, 주도주의 차익 실현 방법, 주도주의 손절 방법,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당연하죠, 서비 아빠님. 충분히 이번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단기 공약주 기준에서 좀 놓고 볼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충분한 그런 종목 위주에서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따라 붙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하실 텐데, 일단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따라 붙긴 그렇고, 내일 또 공략을 하더라도 일단 시초가가 상한가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눌려져 있는데,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더라도 내일, 그러니까 휴장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미셀 관망. 그리고 오늘 이제 올려드렸던 대북주들 관련해서는 아난티 어때요? 기준 거래량은 터진다. 그런데 1,800원인데 세게 달라붙는다고 해도 11,000원까지 따라붙는 거고 10%. 그리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만약에 한다 해도 3% 손절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어제 야간 무방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2주 동안 횡보했지 아난티가 김정은이 없어졌다고 폭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북주들이 폭락을 했어요?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어설프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2주 동안에 나 김정은 살아있으면 이 종목으로 폭등 수익을 낼 거야 했던 저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2주간의 편입 물량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출회되겠죠. 어떤 식으로 출회됩니까? 차익 실현 물량으로 출회됩니다. 그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들어올리든, 그잖아요. 그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들어올리든 뭔가의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도 없이 여러분들이 샀다고 주가가 올라가요? 김정은이가 갑자기 나타나고 튀어나왔다고 주가가 막 올라가나? 대도 않는 그런 전략 기준을 잡으시면 이런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야간 무방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공약주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거 갖고 있으면 수익 납니다. 그러려면 주식 뭐 하려고 합니까? 아무거나 하나 사놓고 기도하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한진칼도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유비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영균님께서 유비케어 움직여요. VI예요. 아우, 땡큐. 한진칼 돌리니까 윤정 또 목소리 밝아지는 거 봐. 아, 참나. 자, 보시면은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기준 거래량을 우리가 유비케어로 잘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4월 27일 날. 또 효자 노릇해. 이날 거래량이,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뭐냐면, 여기까지 고점을 찍고, 차트로 볼까요? 차트로. 자, 유비케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까지 고점을 찍고 우리가 캔들 하나를 놓고 배우더라도 캔들이 우습습니까? 캔들 가지고 무슨 나 캔들 다 알아. 가끔 그런 분들이 가끔 아니라 많아요. 야, 그 단순한 캔들을 돈 내고 듣냐 뭐 이렇게. 아유. 윤정도 거 8시간 10시간 캔들 교육 한번 받아보세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뭐 어쩌고저쩌고의 내용, 그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3에서 5거래일, 지금은 1에서 3거래일 얘기했죠. 1에서 3거래일 얘기한 이유가 저 고점이 8,500원 수준이에요. 8,500원에서 7,200원이면 얼마입니까? 1,300원 밀린 거예요. 거의 20% 가까이 밀린 겁니다. 20%가 우습나요? 안 우습죠.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서 바닥을 인식하고 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거래 대금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랬죠?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요 고점에 형성됐던 거래 대금, 또 앞전 고점에 형성됐던 거래 대금, 그 거래 대금의 70% 정도 수준만 형성이 돼도 변동성은 나온다. 어느 정도 변동성? 여기까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변동성.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당연히 거래 대금은 더 실려야죠. 앞전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무슨 거래량의 의미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범위라면, 그렇다면 앞전 거래량 거래 대금의 70% 수준, 그 정도 수준이면은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고점을 찍었던 범위의 70%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단순하게 놓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1,000억의 거래 대금을 넘길 수 있을까의 기준, 그것이 일단은 1,500만 주가 정도 되는데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은 앞전에 4천만 주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더 크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4천만 주 곱하기 7을 해줘도 되고요. 혹은 2,300만 주 곱하기 7을 해줘도 되는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대략 2천만 주 거래량만 터지면 되겠다 이 수준. 보수적인 분들은 2,500만 주에서 3천만 주는 터져야 되겠다라는 수준. 아예 한진칼 좋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 놓고 보는 부분이 난 공격적이야. 1,500만 주만 볼 거야. 그럼 1,500만 주 기준에서 9시 10분까지 15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 다음에 9시 20분까지 얼마요? 20%니까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근데 그 거래량을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9시 30분 기준에 다 수반이 돼 있죠. 그럼 그 앞전의 움직임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9시 20분 뭐 그 이상의 흐름에서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7,600원, 7,700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한 단계 더 높여주면, 그러면 이제 오늘 굉장히 큰 성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눌리게 되면은 적은 변동성에서 그냥 적은 수익, 그 정도만 설정을 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옆에 자꾸 이제 그 모니터가 여러 대니까 한진칼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 설명을 드리는데 다소 좀 신경이 다른 쪽에 있으니까, 장중 설명이 이래서, 장중 교육이 이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옆에 주력 종목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니까. 그죠? 어찌됐건 이제 한진칼도 같이 들여다 놓고 볼 텐데, 결론은 유비케어의 기준에서 결론은 뭐냐? 예? 저점 편입 잘 하신 분들, 기존에 배우신 대로 대처하신 분들은 VI예요, 아우 대박이에요 하는 우리 영규님 같으신 경우가 있고, 그잖아요. 영규님 같으신 경우가 VI, 유비케어 VI 그린방님 좋네요. 9시 22분 23분 아니에요 벌써 이미. 그러면 가지고 계셔서 VI 이러셨을 수도 있고, 관심 종목이라서 VI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현재가로 놓고 보면서 고점 대비해서 8,170원의 기준인데, 이 8,170원을 넘기면 따라붙는 것이 보수적인 겁니다. 그게 보수적인 거예요. 다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이 기준. 그리고 좀 공격적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분의 1 지지라인과 절반의 지지라인을 좀 놓고 보는 거예요. 예?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8,000원 공방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3분의 1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유지. 3분의 1 지지라인이
형성되지 않는다. 절반까지 대밀린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손절 범위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8,170원, 7,280원이면 대략 900원이거든요. 900원에 3분의 1이면 300원 빼주면 얼마예요? 7,870원? 그리고 절반 빼주면 450원이니까 절반 빼주면 8,700원. 그죠? 그래서 8,870원이 지지가 되느냐 혹은 8,720원이 지지가 되느냐 요 기준입니다. 수치는 아주 딱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형성이 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유비케어 부분은 공격적이신 분들은 8,000원 공방일 때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목표 주가는 10% 정도 설정을 일단 해놓고 대처하는 거죠. 단기 공략주니까. 아시겠죠? 지지 라인 설정 범위. 보수적이신 분들은 고점을 넘기거나 혹은 밀려 내려와서 3분의 1 지지 확인하고 돌릴 때 혹은 절반 지지 확인하고 돌릴 때 그때 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충분합니다. 거래량은 충분히 기준 거래량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 등락률 그 상위 종목 보시면 일단은 파미셀 뭐 따라붙지 못하는 범위가 됐고 파세코 같은 경우는 개장 초에 이제 두 차례 설정을 해드렸는데 개장 초에 12,600원 그다음 눌림목 12,150원이면은 요 들어갈 수 있는 범위였죠. 오늘 요 종목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들여다본 게 아니라 연구원이 어저께 설정해 놓은 종목이에요. 빼버릴까 하다가 요거 때가 안 탔는데 기준이 뭐예요? 1,000억의 기준의 거래대금이 수반된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근데 지금 1,000억의 거래대금이 수반될 수 있을 그러한 흐름이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일단 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한 차례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년 1,000억이 형성됐던 그 시점. 그러니까 얘가 펀더멘탈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 변동성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고 변동성 없을 땐 죽는 거죠. 거래량 없이.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전거래일 기준에서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 범위가 오늘의 기준인데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추세를 땡겨갈 수 있을까의 기준에서 살짝 눌렀다가 바로 양봉으로 돌려줬으니까 최대 쫓아붙은 최대 폭의 범위가 거래량은 수반돼 있잖아요. 1,0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그 1,000만 주 기준 잡아드린 거에 2%면 20만 주 아닙니까? 개장초 1분 만에 20만 주 넘겼잖아요. 거기에 쭉 밀렸다가 빠르신 분들은 절반, 빠르신 분들은 12,400원. 좀 늦었다. 그럼 12,600원. 그 범위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고가격 기준이면 6% 내지는 8%에 따라붙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고점 찍고 대밀렸을 때 일단은 고점 대비 2, 3% 이상의 조정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죠?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은 뭐로 잡아드렸어요? 13,000원 공방이 나오면 13,000원 지지 부분 충분히 여기서 지금 지지 부분 확인했잖아요. 그럼 개장초에 우리가 언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예 개장초잖아. 아예 개장초. 생 개장초. 그럼 벌써 두 번의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 뭐 살짝 찍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13,000원 이하에서 지지 확인하고 13,000원 범위를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그게 쫓아붙는 범위가 10% 초반 수준이란 말이에요. 최대 폭은 뭐라 그랬어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조 미만짜리. 결론은 뭐 땡큐지.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여기서 뭐 800원 먹으려고 6% 7% 수익 나봐야 밀려 내려오면은 조정받을 때 차익 실현하면은 결국 3, 4%뿐이 수익이 안 돼요. 그거 수익 내려고 따라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붙는 퍼센테이지를 설정하는 거고 지금 이런 교육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받으실 거예요? 예? 오늘 조금 있다가 지금 9시 47분인데 12시 넘어가면 1시로 할게요. 13시로 하세요. 13시로 하시고 뭐 직장인들 계시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은 77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직원분들 퇴근하고 나면은 110으로 그냥 정상가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55만 원 할인 이벤트 할 때 상한가 종목 또 주도주 종목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꼭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파세코 같은 경우에 오늘 그러면 개장 초의 기준 또 뭐 지금도 개장 초죠. 그 이후에 차익 실현 이후에 또 재편입의 기준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나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기준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짤짤이보다는 주력주 기준에서 당연히 지금 오른쪽 제가 48뛰기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눈이 계속 우리 주력주를 보고 있어요.
예? 웃을 수 있다라는 게 뭐 다행스럽고. 어찌됐건 그래서, 파세코의 범위, 놓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범위가 뭐죠? 파세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들의, 그러니까 경협주들의 양봉이냐의 범위, 그렇게 놓고 봤고, 그리고 셀리버리는 기준거래량 좀 공격적으로 잡아드리고 들여다봤는데, 아쉽게도 눌림목이에요. 뭐 손절하기도 애매한 가격대가 되고, 장중에 수수료 나오면은 거래량 크게 더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신기적으로 이렇게 뭐 들여다볼 만한 쪽의 흐름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일단 그 한국알코올도 연고에 넣어놨는데 이걸 빼놨어요. 빼놓은 이유는 이제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범위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략적으로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3,400만 주니까 2,500만 주에서 3,0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하면 됩니다. 2,500만 주에서 3,000만 주. 근데 그 정도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됐고 6% 수준이라면 추가적으로 거래가 좀 수반되어 주는 모습 속에서 17,300원을 넘기면 보수적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때 10% 미만이니까 따라붙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공격적이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절반 지지 라인 형성. 800원 기준이니까 1,200원이니까 600원 기준 잡으면 16,700원 여기서 이제 계속 공방이잖아요. 이게 절반이거든요. 여기서 안착이 되는 걸로 나는 인식한다라면 여기서 편입 그리고 손절 보면은 뭐 대략 16,200원 이탈되면 손절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게 파세코, 한국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유비케어 요 세 종목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간단하게만 보고 우리 종목 들여다볼 텐데 우리 종목은 뭐 별도로 봐야죠. 거래대금 상위를 놓고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신풍제약도 있지만 신풍제약의 그 거래량도 좀 체킹을 좀 해야 돼. 신풍제약. 또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요건 장중에 다시 보고요. 만약에 이제 감싸 안고 돌린다라고 한다면 최소 시가 대비 고가. 근데 너무 높죠. 따라붙기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1조짜리 15%에 따라붙을 수도 없고. 요것은 관망. 저쪽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이제 한국 알코올 쪽에 분위기 편승, 편입 기준.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복수하러 가져가셨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배제. 그 다음 범위에 이제 거래량 보고 뭐 전서구형이 뜨든 잉태형이 뜨든 그 기준에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 우리는 파세코가 있고 아난티나 경협주는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뭐 당장 들여다볼 만한 쪽은 없는 것 같아요. 신일전자 1,550억에 거래량이 2,480만 주인데 신일전자의 15% 미만 범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기준점 설정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일단 넣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수익이 날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화 지금 하셔가지고 할인될 때 편입 기준 할인될 때 교육 기준 잡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옆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주력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만큼 해서 단기 공략주 마무리해드리고 우리 주력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